노후의 배신. 당신이 알던 안전한 은퇴는 없다. 인생 최대의 공포는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장모가 바닥나는 것. 이것이 진짜 노후의 공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아왔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주식을 줄여라. 채권 비중을 높여서 안전을 지켜라. 이것은 재테크의 성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재무업계를 뒤흔든 논문, 생애주기 투자 조언에 대한 비판, 은퇴 후에도 주식 100%가 답이다. 학자들이 내놓은 파격적인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채권은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 때문이죠. 30년 이상의 장기전에서는 무력합니다. 블록 부트스트랩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시장의 연속성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입니다. 주식을 덜 보유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주식 100%가 너무 위험하다고요. 노후가 무너질까 걱정되시나요?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만 들고 있으면 파산 확률 40%, 주식 100%는 파산 확률 7%. 어떤 길이 더 안전해 보이십니까? 글로벌 분산의 마법을 믿어야 합니다. 자국 주식 33%의 비중, 나머지 67%는 해외 주식입니다. 이것이 최적의 생존 조합입니다. 60대 40 법칙의 종말. 자국 주식 60%와 채권 40%. 이 오래된 공식이 당신을 가난하게 합니다. 같은 만족도를 얻기 위한 대가. 주식 100%는 10% 저축이면 충분. 하지만 채권을 섞는 순간 달라집니다. 무려 19.3%를 저축해야 하죠. 거의 2배에 달하는 노력입니다. 현재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을 늘리는 구조. 이 경우 저축률은 심력서치 1%가 필요합니다. 채권은 안전이라는 이름의 비용입니다. 주식을 덜 들고 있는 대가는 참혹하죠. 평생 더 많이 저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채권 19%만 섞어도 효율이 급락합니다. 필요 저축률은 즉시 11%로 상승하죠. 아주 적은 채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문가들은 채권을 권했을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실질 수익률은 다릅니다. 물가 상승과 세금은 채권의 적입니다.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이죠. 결국 은퇴 자산의 실제 가치는 추락합니다. 4% 인출 규칙을 다시 봅시다. 매년 자산의 일부를 꺼내 쓰는 방식이죠. 현금성 자산만 들고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노후에 돈이 바닥날 확률이 40%입니다. 60대 40 포트폴리오는 15% 수준이죠. TDF는 이보다 파산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주식 100%는 다릅니다. 자산 고갈 확률이 고작 7%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는 40% 이상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고통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소비를 가능케 하죠. 우리가 알던 위험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단기 변동성과 장기 생존의 차이입니다. 채권은 겉보기에만 평온해 보일 뿐입니다. 실상은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죠. 주식은 거친 파도지만 더 튼튼한 배입니다. 수십 년의 항해에서 결국 승리합니다. 이 결과가 최근만의 현상일까요? 저자들은 2차 대전 이후 데이터만 봅니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만 따로 보기도 하죠. 금융시장이 발달한 곳만 골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식 100%가 최적이었습니다. 채권이 끼어들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성과가 왜곡시킨 것 아니냐고요? 미국 데이터를 아예 빼고 실험해봤습니다. 해외 주식의 매력은 조금 줄어듭니다. 대신 자국 주식 비중이 다소 올라가죠. 그럼에도 채권은 여전히 선택받지 못합니다. 독일처럼 특수한 경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를 뺐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어느 각도로 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장기 투자의 승자는 언제나 주식입니다. 채권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분산 투자의 진실과 상관관계. 요즘은 전 세계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분산 투자 효과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관관계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결과는 같죠. 주식 100%의 파산 확률은 견고합니다. 5%에서 7% 사이를 유지할 뿐입니다. 국제 분산 투자의 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각국의 위기 상황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진짜 방패입니다. 노동소득과 투자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내 연봉과 내 나라 주식의 위험을 생각하십시오. 제조업 수출 기업에 다니는 분이 계신가요? 그 나라 수출 대기업 주식을 잔뜩 들고 있다면 직장과 계좌가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양쪽 모두 타격을 입습니다. 논문은 이 비중을 조절하라고 권고합니다. 노동소득이 자국 경제와 밀접하게 묶였다면 자국 주식 비중을 20%대로 낮추십시오. 대신 해외 비중을 더 키우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어입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기술이자 생존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더 빨리 부자가 될까요? 학자들은 이 지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허용한 버전으로 다시 실험해 봅니다. 현실적인 높은 대출 금리를 가정해 볼까요? 이럴 때는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최적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금리가 중간 수준이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산의 55% 정도를 빌리는 전략입니다. 이때 필요 저축률은 8.1%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빌린 돈으로 채권을 섞지는 마십시오. 빌릴 거라면 주식 100%에 걸어야 합니다. 채권 레버리지는 저축률을 더 악화시킵니다. 레버리지는 게임 체인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변동성에는 한계가 있죠. 현실적인 금리와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십시오. 미국은 정말 특별한 시장일까요? 앞으로도 미국 주식에 올인해야 할까요? 논문은 여러 단계의 가능성을 가정합니다. 미국이 특별하지 않다면 자국 비중 33%, 미국이 정말 특별하다고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자국 비중을 90% 후반까지 높일 수 있죠. 하지만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은 낮은 기대 수익을 의미하죠. 전문가들도 이 부분만큼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장기 수익률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식 100%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수학적 최적과 현실적 실천은 다른 차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50% 하락에도 평온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채권의 역할은 여기서 다시 정의됩니다. 수익을 위한 도구가 아닌 마음의 안전장치죠.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준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안전해지려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적인 조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직후의 죽음의 계곡. 은퇴 후 첫 5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폭락장을 맞으면 치명적이죠. 이것을 수익률 서열 위험이라 부릅니다. 논문은 이 구간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고정된 금액을 인출하는 4% 규칙.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꺼내 쓰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경직된 전략입니다. 시장이 나쁠 때 조금 덜 쓴다면 어떨까요? 소비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파산 확률은 다시 영에 수렴합니다. 유연한 소비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현금 버퍼를 활용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 몇 년치 생활비를 확보하십시오. 하락장에서는 이 현금을 먼저 사용합니다.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벌죠. 그러면 주식 100%의 변동성을 이깁니다. 수학적 최적에 현실적 대응을 더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이브리드 전략이죠. 이제 나이별 공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70세가 되어도 주식을 두려워 마십시오. 남은 수명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보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수명이 짧습니다. 주식만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줍니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에 베팅하십시오. 해외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국 주식 30%, 안팎의 구조를 지키세요.
나머지는 전 세계로 넓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50대와 30대에게 채권은 사치일 뿐입니다. 시간을 무기로 주식을 더 늘려야 합니다. 자동으로 채권을 섞는 관성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수조 원의 기회 비용을 낳습니다. 당신의 젊음은 가장 큰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채권을 늘려야 한다는 믿음, 자국 주식 위주가 안전하다는 착각, 연봉과 투자 위험이 같은 방향인 상태. 이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당신만의 생애 주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업과 연금 그리고 당신의 멘탈까지 전부를 놓고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핵심은 자본시장에 길게 머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노출되어야 유리합니다. 자본의 파도 위에 올라타십시오.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장기 생존을 위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너무 일찍 안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미리 파는 행위입니다. 안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주식 100%가 주는 선물을 기억하세요. 첫째, 투자 기간이 길수록 주식은 필수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채권은 큰 기회 비용입니다. 둘째, 해외 분산은 이제 생존 전략입니다. 자국 주식 30%와 세계 시장 70%. 데이터가 입증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셋째, 채권은 오직 안전 장치로만 쓰십시오. 수익이 아니라 멘탈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비중만 가져가세요. 넷째, 레버리지는 필수가 아닙니다. 계좌가 날아갈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하죠. 무리한 욕심보다 긴 호흡이 승리합니다. 당연하게 믿었던 공식을 의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채권을 늘려야 하나요? 자국 주식만이 정말 안전한 선택인가요? 내 직업의 위기가 계좌와 묶여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자신만의 생애 주기 전략을 다시 짜십시오. 돈이 당신보다 먼저 죽게 두지 마십시오. 자본시장에 더 크게 노출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너무 일찍 안전해지려다 가난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다시 그려보십시오. 좁은 시장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의 계좌에 성장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 투자 전략을 설계할 힘을 기르세요. 당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